친구야, 너 요즘 당근마켓 들어가 본 적 있어? 진짜 난리도 아니야. 100만 원 주고 산 골프채 풀세트가 10만 원에 올라와 있는데 3주째 문의가 단 한 건도 없대. 캠핑 텐트도 마찬가지야. 150만 원짜리가 30만 원에 헐값으로 나왔는데 찜만 몇 개 박혀 있고 연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이게 단순히 골프나 캠핑 인기가 식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스키, 수천만 원짜리 자전거, 낚시까지. 일대 대한민국 중산층의 주말을 화려하게 채워주던 5대 취미가 지금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 유행이라는 건 원래 돌고 도는 거라지만 이렇게 여러 산업이 한 번에 붕괴하는 건 유행의 문제가 아니거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오늘은 우리가 진짜 마주하기 불편한 현실, 법인카드가 끊기고 텅 비어버린 중산층의 지갑,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경제 구조에 대해서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거시적인 경제 흐름이 어떻게 우리 일상을 박살내고 있는지 딱 집중해서 들어봐. 가장 먼저 골프 이야기부터 해볼까? 일대 골프 치러 간다고 하면 성공한 직장인의 상징이었잖아. 주말에 라운딩 한번 돌고 SNS에 인증샷 올리는 게 국룰이었지. 그런데 이 골프 시장이 지금 아주 빠르게 식어가고 있어. 숫자로 보면 확 와닿을 거야. 2022년에 전국 골프장 이용객이 5천만 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를 찍었거든? 그런데 2024년에는 4,700만 명대로 뚝 떠냄졌어. 2년 연속 감소세지. 왜 이렇게 됐을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법인카드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골프 산업이 이만큼 클 수 있었던 건 회사 돈 덕분이 컸어. 거래처 접대하고 상사 모시고 필드 나가면 그린피, 카트비, 끝난 뒤 식사까지 전부 법인카드로 긁었으니까 내 돈은 한 푼도 안 되는 최고의 고급 취미였던 거지. 그런데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내수 경기가 박살나면서 기업들이 당장 생존 모드에 들어갔어.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멱살 잡고 끌고 가던 삼성전자 같은 대형 IT 기업들이나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흔들리면서 비용 통제가 엄청나게 빡세졌지. 두둑하게 나오던 성과급으로 골프채 바꾸고 텐트 업그레이드 하던 시절이 완전히 끝난 거야. 기업 입장에서 제일 먼저 칼을 대는 게 어딜까? 바로 당장 안 써도 회사 안 망하는 접대비야. 이러니까 비로소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내 생돈 내고 라운딩 한번 가려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훌쩍 깨지고 장비 유지비에 기름값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우습게 나간단 말이지. 회사가 쏠 때는 로망이었는데 내 지갑을 열어야 하니까 이게 취미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야. 게다가 골프에 가장 열광하던 베이비붐 세대, 무려 716만 명이 이제 순차적으로 은퇴를 하고 있어. 이분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7만 원이거든. 한 달에 67만 원 받아서 30만 원짜리 라운딩을 갈 수 있겠어? 불가능하지. 법인카드와 은퇴 전 빵빵한 월급이라는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니까 골프 산업의 진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야. 텅 빈 골프장 예약창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눈에 보여. 그럼 캠핑은 어떨까? 아마 네 베란다나 다용도실 어딘가에도 한 번 쓰고 접어둔 텐트가 잠자고 있을지 몰라. 캠핑 사정은 골프보다 훨씬 더 심각해. 전형적인 자산 거품 붕괴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 코로나 시절 기억나지? 해외여행길이 꽉 막혀버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대체제로 캠핑장에 몰려갔어. 텐트 한 개에 100만 원, 타프 30만 원, 거기에 화로대, 코펠, 랜턴까지 싹 다 세팅하려면 수백만 원이 우습게 깨졌는데도 다들 줄 서서 샀잖아. 그 덕분에 캠핑 시장 규모가 무려 6조 9천억 원까지 커졌어. 그런데 하늘길이 다시 열리니까 사람들이 다시 해외여행이라는 고속도로로 싹 다 빠져나가 버린 거야. 2024년 캠핑 소비가 전년 대비 11.8%나 줄었고 한 사람이 캠핑에 쓰는 돈도 2022년이랑 비교하면 거의 30%가 빠졌어. 중고시장에 매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가격은 더 폭락하지. 캠핑 장비는 한 번만 써도 감가상각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소비재야. 아까 말했듯이 100만 원짜리 텐트를 30만 원에 올려놔도 아무도 안 사는 지경이 온 거야. 공급 쪽은 완전히 초토화됐어. 2019년에 2367개였던 야영장이 2023년에는 3695개로 56%나 폭증했거든?
이 캠핑장 사장님들 땅 사고 시설 깔고 수억 원을 대출받아 투자했는데 손님이 뚝 끊겼어. 고금리 폭탄 맞고 이자 내기도 벅찬 상황인 거야. 결국 급매물이 쏟아지고 신규 개업은 3년 만에 33%나 줄어들었어. 브랜드들의 성적표는 더 참혹해. 캠핑계의 에르메스라 불리던 스노우피크 2023년 순이익이 99.9%나 감소하면서 이익이 아예 증발해버렸어. 결국 2024년 4월에 스스로 상장 폐지를 택했지. 우리나라 최고 브랜드인 헬리녹스도 매출이 786억 원에서 424억 원으로 반토막 나면서 적자로 돌아섰고, 과잉 유동성이 만든 거품이 꺼지면 파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캠핑 시장이 아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골프랑 캠핑은 돈 문제였다고 쳐보자. 그럼 스키는 어떨까? 스키는 기후위기라는 진짜 무서운 재앙을 맞았어.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라는 걸 스키장이 증명하고 있지. 기상과학원 데이터를 보면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겨울이 18일이나 짧아졌어. 스키장 입장에서는 영업일 자체가 통째로 날아간 거야. 예전에는 한 시즌에 120일에서 130일 정도 문을 열었는데 지금은 80일에서 100일이 한계거든. 한 달치 매출이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거야. 눈이 안 오면 인공눈을 만들면 되지 않냐고. 여기서 진짜 문제가 터져. 인공눈을 만드는 과정은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하마야. 그런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3년 사이에 75.8%나 폭등했어. 한국전력 적자 문제 때문에 1kW 시당 105원이던 게 185원이 된 거야. 겨울은 짧아져서 인공눈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제조 원가인 전기요금은 2배 가까이 뛰었으니 완전 진퇴양난이지. 기업으로 치면 원자재 값은 폭등하는데 공장 가동 시간은 줄어드는 최악의 시나리오야. 결과가 어떨까? 2011년 시즌에 686만 명이 찾았던 전국 스키장 방문객이 2024년 시즌에는 443만 명으로 35%나 줄었어. 2009년에 17곳이던 스키장도 지금은 13곳만 남았고, 포천 베어스타운 같은 곳은 2022년 11월에 문을 닫고 완전히 폐허로 방치돼 있어. 스키장이 망하면 그 주변 펜션, 식당 상권도 지역 경제와 함께 통째로 날아가는 거야. 그럼 자전거랑 낚시 이야기를 해볼게. 자전거 업계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아주 치명적인 오판을 했어. 이른바 배블런 효과를 노리고 프리미엄 전략에 올인한 거야. 1,000만 원이 넘는 자전거를 매장에 쫙 깔고 2천만 원대 제품도 흔하게 만들었어. 비쌀수록 잘 팔릴 거라고 믿었던 거지. 문제는 이 미친 가격을 감당할 중산층의 체력이 이미 바닥났다는 걸 계산하지 못한 거야.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시장이 활황일 때는 빚을 내서라도 샀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큰맘 먹고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산 40대 아빠는 지금 속이 타들어갈 거야. 지금 똑같은 제품이 최대 40%까지 할인해서 팔리고 있거든. 2,200만 원짜리가 1,700만 원이 됐어. 결국 국내 업체 알펜스포츠는 매출이 29% 빠진 299억 원을 기록하고 42억 원 적자를 냈어. 세계 1위 브랜드인 자이언트도 재고 손실만 576억 원이고, 스캇은 재고가 7,400억 원이나 쌓여서 눈물의 폭탄 세일에 나섰어. 소비자의 지갑 두께를 무시한 가격 인상이 어떻게 시장을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실패 사례지. 낚시도 비슷해. 전체 낚시 인구가 720만 명인데 20대 비중이 고작 5.7%밖에 안 되고 40대 이상이 70%를 차지해. 비용도 비용이지만 기회비용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주말 1박 2일을 통째로 날리는 낚시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야. 게다가 동물권 인식까지 높아졌지. 신규 유입이 없는 산업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어. 자, 종목도 다르고 계절도 다른 이 5가지 취미가 왜 하필 지금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걸까? 우연이 아니야. 이걸 관통하는 진짜 핵심은 대한민국 중산층의 붕괴야. 통계를 보면 진짜 등골이 오싹해져. 소득 기준으로 딱 중간에 있는 가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의 월 연료돈이 지금 65만 8천 원이야. 5년 만에 최저치지. 왜 이렇게 됐냐고? 세금, 건강보험료, 대출이자 같은 고정비가 한 달에 77만 7천 원으로 올랐어. 전년 대비 12.8%나 뛴 거지. 반면에 소득 증가율은 1.8%에 불과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야. 월급표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야. 게다가 자산을 불릴 사다리마저 끊기고 있어. 국내 주식시장을 봐. 코스피는 오랜 시간 박스권에 갇혀서 지루한 횡보장만 이어가고 있지. 주주 환원율은 바닥이지.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이나 시장 규제 이슈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로감만 극도로 커졌어. 주식으로 자산을 증식해보려던 중산층의 희망이 꺾여버리고야. 부동산 쪽은 더 참혹해. 불과 2년에서 3년 전에 영끌에서 아파트 산 30, 40세대들 생각해봐. 무섭게 치솟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내느라 허리가 기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야. 이자 내고 물가 오른 식비 감당하고 나면 진짜 생존만 남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100만원짜리 자전거, 20만원짜리 라운딩, 사치품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처분 소득이 사실상 증발해버린 대한민국 중산층의 비극적인 현주소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벌어들이는 돈의 90% 수준이거든. 대기업 다니면서 월 700만원 벌어도 대출 이자 내고 세금 떼고 애들 학원비 내면 손에 쥐는 돈이 몇십만원밖에 안 된다는 뜻이야. 경제학에서 말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상품 사이즈만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질과 여유 공간까지 쪼그라뜨리고 있는 거지. 주말에 골프 한번, 캠핑 한번 가는 게 이제는 버거운 거야. 그리고 지갑이 얇아지니까 비로소 진짜 현실이 보인 거지. 안 하면 비춰지는 것 같아서 무리해서 따라갔는데 돈이 쪼들리니까 이게 허세였다는 걸 깨달은 거야. 진짜 무서운 건 소득 기준으로 중상층인 사람이 60%인데 그중 50%가 스스로를 하위층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야.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부자들은 더 비싼 걸 찾는데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소리 없이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어. 일본이 버블 꺼지고 30년에 걸쳐서 겪은 레저 산업의 붕괴를 우리는 지금 3년에서 4년 만에 아주 압축적으로 막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다들 우울하게 일만 하고 사냐고? 아니지. 시장의 돈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야. 그 수요가 아주 기가 막힌 곳으로 이동했어. 바로 러닝이야. 가성비와 효율의 끝판왕이지. 우리나라 러닝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을 돌파했어. 러닝 관련 검색량이 전년 대비 270%나 늘었고 2025년 한 해에만 마라톤 대회가 254번 열렸는데 참가자가 100만 명을 넘겼어. 수백만 원짜리 장비 대신에 10만 원짜리 운동화 한 켤 내면 당장 뛸 수 있잖아. 비싼 장비, 남들 시선, 화려한 인증샷 다 필요 없이 오직 내 몸 한 개로 땀 흘리면서 본질적인 즐거움을 찾는 거야. 어쩌면 이게 경제위기가 가져다준 진짜 여가 문화의 정상화일지도 몰라. 허세 다 빼고 돈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땀으로 채우는 진짜 취미를 찾는 시대가 온 거지. 너는 요즘 주말에 뭐 하면서 보내? 텅 빈 지갑 걱정 내려놓고 이번 주말엔 나랑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뛰는 거 어때? 오늘 내 경제썰은 여기까지야.